지금부터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2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명의 한의사 이병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만 가면 있는 한 걸음 한의원에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그런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계신데 그동안 원장님께 쌓아오신 업적들이랄까요? 성과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치료 과정, 치료 성과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논문에 쓴 것도 그런 내용이고, 이제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볍게 이제 서양의학에서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5-ASA라고 아미노살리식 애시드라고 뭐 가벼운 소염제류를 먼저 투여를 하고, 여기에 이제 효과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있는 분도 처음에 좀 괜찮다가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재발했을 때 또 그 약을 쓰면 잘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요 약은 가벼운 약인데 효과가 좀 어쨌든 이렇게 뭐 뚜렷하지 않고, 요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권고사항은 4주 이상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다른 약이 없으니까 이제 4주 이상 뭐 1년, 2년씩 먹는 환자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이 뭐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라는 수준이 진짜 뭐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웬갖 부작용들이 많고. 이제 스테로이드도 근데 사실은 또 관해라는 말을 관해 유도율이, 관해는 이제 치료라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해 유도율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면역 억제제도 역시 효과 있는 사람은 있는데 별로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이제 생물학적 주사제제라고 해서 TNF 알파 차단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주사를 맞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8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뭐 계속 맞고.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장절제 수술. 최후의 수단인가요? 그렇죠. 잘라내는 거죠. 근데 잘라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장이 남아 있으니까 옆에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일단 일반 끝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의사가 이거는 안 낫는 병이니까 관리 잘하고 약 잘 먹고 나중에 좋은 치료법 나올 거다 기다려봐라.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끝이 안 난다. 평생 해야 된다. 근데 젊은 층에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10대, 20대, 30대. 그럼 나중에 80살까지 계속 이 약을 먹고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또 먹고 살아도 괜찮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밥 먹듯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 괜찮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쓰다가 계속 부작용 생기고 이러면서 다른 약 바꾸고 하는데 계속 도돌이표 돌듯이 계속 돌아요. 끝도 안 나고 부작용도 많고 환자들은 이제 죽을 맛이겠죠, 결국은.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처음에 진단 받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안 낫는 병이더라. 아예 일찍 오시는 분들. 뭐 거의 두 부류예요. 그렇군요. 한의학적인 강점이 있는 게 아까 이제 유창길 원장님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한의학이라는 게 어떤 특정 염증 자체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치료라는 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뭐 복통이 있고 설사하고 혈변 본다. 하루에 뭐 적게는 뭐 3, 4회, 많게는 뭐 15회, 20회까지 화장실 매일 뭐 가야 되고 배 아프고. 근데 똑같아요, 증상은. 증상은 똑같은데 한의학적으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이 사람은 배가 너무 차. 이 사람은 비염이 있어. 그러면은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이병동치 동병이치라고 해서 뭐 같은 병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다른 병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똑같이 뭐 설사하고 혈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다르면 그러면은 다른 약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 논문의 핵심도 그건데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양의사분들은 이 관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궤양성 대장염으로 장에 염증이 있는데 비염이 있는 걸 무슨 관계야? 이건 호흡기고 이건 소화기인데 그 비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확인한 게 비염 있는 환자는 비염을 치료해줘야지. 네. 그 위장에 소화 안 되고 이런 환자는 위장관을 치료해줘야지 궤양성 대장염도 같이 낫는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런 자가면역 질환 쪽, 네. 그러니까 어떤 복합 요인에 의한 질환들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보다 약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수준이 좀 떨어지죠, 사실. 예. 아하. 그러니까- 국소만 진짜 그 부분만 보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인체를 전체적으로 네.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치료하는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네. 한의학적인 치료가 앞으로 장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한 걸음씩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예. 야, 여러모로 장점이 참 많은 한의학적 치료를 또 이렇게 논문까지 발표하시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셨는데요. 아까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요. 네. 그 정말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네. 정리해서 내신 거잖아요. 네. 한의사 중에서 이 정도 논문 낸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아하. 그래서 이병현 원장님 낸 논문이 지도 교수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요. 네. 이양숙 교수님. 한의사 선생님들은 필독해야 될 논문이지 않나. 아하. 예. 이거는 지금 잠깐의 아. 한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잠깐의 홍보 멘트죠. 아, 예, 그래. 예. 꼭 필독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떻게 논문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원장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아, 경희대 중앙도서관에 가시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건 사실 그 77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네네. 환자분들. 그 환자분들하고 10년 이상 쭉 해오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정말 꾸준함에 있어서는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문인데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 이 위와 장의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음식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주의 드리는 게 네. 이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라면 이제 술 못 드시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논문 쓰느라고 이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케이스 추린 것 중에 77케이스 중에 한 12명 정도가 재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재발한 환자 중에 10명이 예. 거의 뭐 술입니까? 예, 다 술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두 잔 이렇게 먹고는 재발 안 하는데 예. 이제 좀 한두 잔 먹고 다 보면은 뭐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뭐 반병 먹고 한 병 먹고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빵 터지죠. 그럼 재발해서 이제 응급실 갔다 오거나 뭐 저한테 오시거나 이렇게 오시는데 몸이 좋아지시니까 그런 것도 막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시는 건데 또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가 좀 너무 좀 술권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관대하죠, 사실. 그 우리나라 미국 기준의 알코올 중독 들이대면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은 거의 뭐 한 90% 알코올 중독일 걸요 아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좀 관대한 음주 문화는 좀 문제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일단 병을 앓고 계시면은 예. 술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찬 음식이나 매운 음식 네. 특히 이제 매운 음식 또 우리나라 음식이 또 약간 좀 이렇게 탁 매운 게 짜고 맵고 있어야 좀 많잖아요. 그게 많은데 이게 이제 장의 염증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장 내측 표면이 이제 피부가 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막 우리 만약에 다쳐서 확강거린 거. 그렇죠. 비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염증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너무 매운 거 드시면 안 되고 네. 치료 다 되고 나면 이제 매운 걸 다 잘 드시거든요. 네. 그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 장 질환,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술 안 좋은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도 네네. 관절 쪽도 혈관 쪽도 술은 그냥 직방이에요. 자살행위군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염증이 바로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은 분야라서 말씀해주신 식이요법도 결국은 저랑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정말 재밌는 또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서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 아마 뭐, 양방치료 전전하셨다면, 당연히 쳇바퀴 반복하셨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포기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하실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참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 품으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아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유창길 원장님 뭐 잠시 한의원 접을까 뭐 이런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이런 난치 질환 하고 있지? 예. 그리고 또 이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 예. 그때마다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계속 하게 된 게 이제 어쨌든 나은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은 환자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해야죠. 근데 나은 환자분들이 계속 있고 뭐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니까 네. 그 맛에 이게 힘들어도 이걸 계속 하자,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예. 환자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아하. 제가 힘들 때마다 요즘도 힘들 때가 있죠. 요즘도 뭐 자주 되뇌 있는 생각해보는 문구 중에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인터스텔라. 예. 영화죠. 영화 아시죠? 예. 그 영화 보다가 유명한 대사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그거를 썼더라고요. 네. 카피를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 근데 요 말을 제가 그때 딱 듣고 꽂히셨구나. 네,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뭐 악화되거나 안 낫는 환자들도 있지만 네. 그 해답을 점점 찾아갈 수 있을 거다. 계속 항상 그랬듯이. 예.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창길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과 올해의 내가 달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 하나씩 발전하고 옛날에 치료 못했던 사람들 다시 또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게 있으니까. 왜 한 걸음 한의원이라고 이름 지으셨는지 또 알 것 같네요. 네.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나아가시네요. 그죠. 정말.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질환을 하셔가지고 스펙도 좋으신 분이 말이요. 편하게 디스크나 이런 거 미용 쪽 이런 거 많은데 편한 질환. 돈 많이 번 진료도 많거든요. 사실은. 네. 이병현 원장님 정도 스펙 되신 분들이 이렇게 네. 힘든 질환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네. 이거는 진짜 도전하는 삶입니다. 예. 너무 존경합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존경합니다. 참 사모님은 어떻게 응원 많이 해주시나요? 그럼요. 원장님? 예. 제일 든든한 아군이죠. 그렇죠. 역시 유창길 원장님하고 똑같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원장님 제가 그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오실 때 그 항생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항생제 복용을 게 복용이 안 좋죠? 그렇죠. 그죠? 제가 주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술, 매운 음식 이야기했지만 항생제나 이런 양양류도 복용하는 거를 특히 항생제류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못지 않나요? 술 못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많이 먹으면 역시. 예.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연구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환자들이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좋아지던 환자가 원장님 또 피 나와요. 또 배 아파요. 또 설사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원인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꼬치꼬치 물에 어제 뭐 했냐, 잠 몇 시에 잤냐, 뭐 먹었냐, 계속 물어보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쌓이니까 환자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이제 점점점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 먹고 나서 이제 사실 설사한다, 다시 배 아프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흔히 볼 수 있고.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이게 이제 아까 유창길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장내 세균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러졌다,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이러면서 항생제 먹어야 돼요, 사실. 득과 실을 따질 때 안 먹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감기도 그렇고 감기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인데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뚱뚱한 거를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네네. 먹고 나서 악화되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되니까 가급적 쓸데없이 필요 없이 먹이지 마라. 저는 항상 그 얘기하고 옛날에 2012년도에 논문이 이미 미국의 워싱턴 의대에서 100만 명 이상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아기들 영유아들 이제 항생제 복용하면은
이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이 높아진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세 미만의 아기, 그러니까 완전 깐난해. 완전 이런 영아들의 경우에는 무려 5배. 오. 5배나 크론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논문이 이미 발표했어요. 예. 이제 이게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어릴 때부터 너무 감기 걸렸을 때를 비롯해서 예. 항생제가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 쪽 질환이 지금 아래 어린이들 세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많다. 높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 20, 30대가 발병이 높다는 것도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도 아마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네이처지 제가 논문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그러니까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해한, 그러니까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익한 균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항생제가. 그래서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항생제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 균집이 아까 말씀드린 파괴 양상이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2년 전에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그 2년 전에 항생제를 먹은 거에 의해서 그 환자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서 나타나요. 그게 예. 2년 전에 먹은 그렇죠. 항생제에 의한 여파가 아하. 그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먹은 항생제가. 우리 몸이 진짜 정직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게 얼마나 지금 아. 우리 몸에 여파가 크냐 이거예요. 네. 2년 전에 먹은 게 장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생제를 먹고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 네네. 그게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이제 평균 6개월 이상 걸린다. 예. 그런 논문도 이미 나와 있고. 근데 사실 뭐 이제 윤창열 원장님도 소아 뭐 리마티스 환자 있으시겠지만 예. 저도 이제 뭐 아기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이렇게 애들 올 때도 있거든요. 예.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그 뭐 사모님들 뭐 다 마트 가서 닭고기 사면서도 예. 무항생제 닭고기 그 무항생제 찍혀 있잖아요. 그 일부러 그거 골라 사잖아요. 예. 그런데 먹는 거는 그렇게 정작- 먹이면서 정작 애들한테 약 먹이는 거는 항생제를 너무 신경 안 써. 아. 그러니까 의사가 뭐 처방했는지 신경 안 써요. 예. 그냥 그 막 먹인단 말이죠. 그거를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거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부모님이 있으시면 예. 어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기는 특히 그 약국에 뭐 병원 가서 뭐 처방받은 약들 중에 네. 이제 약국에서 이제 보시면서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부모님이 있으시면 예. 어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기는 특히 그 약국에 뭐 병원 가서 뭐 처방받은 약들 중에 네. 이제 약국에서 이제 보시면서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병희 원장님 정말 잘 모신 것 같고요. 예. 알려드리지 않는, 일반적으로 알려드리지 않는 또 건강에 대한 진실들 자가용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요 지금 사실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 쪽에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네. 예. 자, 오늘 이병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취자들께서도 장 건강 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건강 보조식품인가요? 그런 것도 많이 뭐 그렇죠. 섭취하고 계신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방귀가 자주 나와서 고민인 분들도 많다고 하고 네. 하루에 수십 번 방귀가 나온다. 사실 이런 걸 뭐 이런 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이신데 어떻게 좀 풀 수 그죠.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장내 환경이 균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뭐 10번, 20번 이런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하루에 뭐 200번. 아, 이건 뭐 거의 뭐 뿡뿡뿡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그 참으면 또 배가 아프고 아, 그 방귀 참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더부룩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뭐 사람들 있는 모임인데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역시 장내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거니까 아하.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진단해서 이제 적절하게 한약 드시는 거지만 뭐 당장 그렇게 하기 힘드시다면 사실 이제 장내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유산균 같은 것도 좀 요즘에 많이 드시죠. 요즘에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유산균이나 유산균. 뭐 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쵸. 거.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가벼운 유산소 운동, 물리적으로 조금 장 움직여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 좀 적게 먹고 네. 그다음에 야채나 채소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이제 야채나 채소는 섬유질은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네. 그 원래 그냥 대변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 섬유질 자체가 이제 장 운동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의 유익균들, 유산균이나 이런 대장의 유익균들이 그 섬유질을 이제 분해해서 대장에서 먹고 살아요. 얘네들한테 밥 주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먹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신경 써서 좀 챙겨 드시고 네. 이건 중요하죠. 굉장히. 이게 참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네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 류마티스건, 뭐 베체트시건, 뭐 크론병이든 대장염 뭐. 크론병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관리법은 다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데 피자랑 햄버거 먹고 유산균 먹고 예. 섬유질 위주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음식 네네. 자체를 네네. 인스턴트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집어넣는 거. 아.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예, 예. 일단 기본 음식 식단 섭취에서 예. 섬유질 섭취가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하게 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군요. 아,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그런데 하면서 아무쪼록 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역류성 식도염도 요즘 뭐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역시 뭐 한의사라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셨습니다, 원장님.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진단받고 한의학적으로 이제 치료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사실 이제 제산제류를 이제 그 서양에서 지금 많이 투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산제류가 이제 쉽게 말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거나 예. 아니면 위산을 중화시켜 가지고 이제 산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속이 덜 쓰리게 만드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뭐 단기간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장기간 쓰면 그러니까 사람의 위라는 거는 위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강산의 산 농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강산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세팅돼 있거든요. 아, 사람은.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온 뭐 세균 같은 것도 이제 죽여야 되고 하니까 그렇군요. 소화 효소가 거기에 그 pH 농도에 맞춰서 활성화되도록 돼 있는데 세팅돼 있는데. 그거를 뭐 분비를 억제시키거나 뭐 중화시키면 나중에는 결국 소화가 더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서양 회사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네네. 뭐 그 부분을 뭐 지금 등한시하고 이제 그냥 속쓰리면 드시라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예. 먹고 나서 이제 바로 눕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고 네네. 이렇게 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역류성 식도염 뭐 워낙 많은 저도 이제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갔던 제산제를 3개월치 주시더라고요. 그죠. 이걸 과연 계속 먹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 본인의 장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참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스껍고 구토감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생활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속이 울렁울렁하고 메스꺼운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위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아. 왜 우리 그 남자분들은 한 번씩 술 먹고 다음 날 막 미식거리고 막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원래 위랑 소장, 대장은 항상 일정 속도로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위가 이제 술 많이 먹고 다음 날 취한 거지. 취해서 이제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식거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토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토한다는 게 뭐냐면 위가 한번 쫙 쥐어 짜주면서 이제 거꾸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쁜 것도 물론 나오지만 그렇게 위가 한번 꽉 쥐어 짜고 수축하면서 이제 위 운동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좋아지는 건데 평소에 그렇게 이제 울렁거린다 하시는 것도 역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뭐 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지만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서양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장 운동이 좀 덜 되는 거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운동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뭐 소화되기 어려운 거나 이런 거 좀 이렇게 가급적 피하시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약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자, 생활에서 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툭하면 배가 아파지면서 설사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이러고 보니까 현대 장질환이 정말 많네요. 많죠. 엄청 많습니다. 예. 이거 과민성 장증후군도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 급하게 가신 분들. 저희 이제 저 같은 그 캐스터나 아나운서들도 꽤 많아서 이런 분들 아니면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화장실 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이제 장 운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거든요. 네. 미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는 원인이 좀 너무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딱히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변비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변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인들은 그냥 양약 변비약 가벼운 거 먹고 뭐 해소하면 된다 생각하시지만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변비가 이렇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나 오. 싶을 정도로 예.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변비 뭐 이렇게 이제 변비랑 설사를 뭐 번갈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 이제 장 운동이나 장 건강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역류성 식도염, 뭐 메스껍고 구토감 올라오는 거, 그 과민성 장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장 질환도 사실은 그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장의 특성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의학적인 그렇죠. 치료가 더 우수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은행잎 추출물이 있거든요. 예, 예.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늘려줘요. 아하. 은행잎 추출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진코민. 진코민 같은 아.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을 활성화시키고 늘려준다. 아. 그러면 이 균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건강상에 이익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좋아지면서 일형 당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일형 당뇨 같은 경우도 네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은행잎 아. 추출물을 먹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생약 성분이나 허브, 한약이나 네. 한의학적인 치료, 장내 균을 좋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그래서 장이 좋아져야지 완치가 되거나 관해 상태로 간다는 맞아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류마티스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용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크론병이든 궤양성 대장염이든. 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선진국 최첨단이죠. 미국에서 한 2, 3년 전에 나온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 네. 그 건강인의 대변을 처리를 해가지고 환자의 대장에 거꾸로 넣어줘요. 오. 이게 그 대변을 넣어준다는 게 아니고 대변 잔에 사실 우리가 보는 대변의 한 50% 이상이 세균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균이 이제 장내 세균이 같이 나오는 건데 그 세균을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세균군들을 넣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최첨단으로 그쪽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몇 군데서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아, 그렇군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막 어떻게 하면 장내 세균을 세균들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 예. 자꾸 연구하고 있는데 자꾸 한쪽에서 항생제 먹고 있고 막. 막 죽이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생제가 들어가서 장내 유익한 세균까지 다 죽는 거라. 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잎 추출물이라도 들어가서 예.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늘어나는 거라. 네. 어느 게 몸을 살리는 치료입니까? 아,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어요. 저와 이병희 원장님이 하는 한의학 치료도 몸을 살리는 자연 치료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아. 이 방송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의학 치료, 네. 허브나 이런 생약 성분은 장의 세균을 유익하게 늘려준다는 거, 네. 그리고 자연 치유력이 발휘된다는 거. 네. 예. 아,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주변에 이렇게 훌륭하신 한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이 장수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네.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아프지 그렇죠. 않고. 아무튼 너무 그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명의 한의사 이병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야채, 아까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찬 것도 야채 속에 들어가시면 설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드셔야 좀 데워서 데쳐서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가끔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 중에 한 군데에서 그 크론 환자랑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에 이제 이게 장 협착이 좁아져서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환자들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뭐 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섬유질 먹지 마라. 이렇게 예.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봤는데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섬유질 안 좋다고 해서 나는 고기만 먹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아, 고기는 아무래도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채식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두 분도 안 나와서 오신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사실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있는 거죠. 이제 그 섬유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 네. 장 협착에 대해서 완전히 막힌 사람 아니면은 뭐 가급적 충분히 먹는 게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야채나 이제 보관도 그렇고 그죠? 신선하게 먹으려고. 아무래도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속이 좀 차시거나 아니면은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를 데치거나 뭐 찌거나 해서 나물 같은 거 뭐 그렇게 해서 드셔도 뭐 충분히 관계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드시는 게 중요하네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 야채를. 저게 어떤 굉장히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지도할 때 네네. 그러니까 차가워서 성질이 먹고 이제 배 아프거나 설사하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야채나 그렇죠. 채소 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삶거나 예. 익혀서 드시면은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작용 참 많은 스테로이드예요. 이 복용하시는 분들 또 장기간 또 복용하시고 그렇죠. 이런 고통받는 분들에게 어떤 좀 말씀 전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너무 과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진료하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양의사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측은하다. 아하. 왜냐하면 다른 관점이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을 쓰는데 사실 내가 전문가고 그런 약을 쓰는데 환자는 안 낫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다른 약을 또 줄 게 없어. 예. 이거를 줘야 그나마 좀 나아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너무 과다 복용 혹은 장기 복용하다 보면은 나오는 증상. 그죠. 예.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문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얼굴이 이제 막 달덩이처럼 그렇죠. 동그래지고 부어요. 예. 붓고 그다음에 뭐 복부 지방 침착되고 목덜미 뒤에 이제 두꺼워지고. 펄홈이라고 해서 두꺼워지고 뭐 피부가 얇아지고 예. 또 뭐 멍 잘 들고 뭐 이런 증상들 보이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렇죠. 머리카락 빠지고 혹은 담호증이 나기도 하고 털이 생기고. 여자인데 뭐 쇠수염이 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그 피부가 살이 터져요 또. 그렇죠. 예. 예, 그 막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아하. 너무 빨리 크면은 애들 피부 살트듯이 그렇죠. 피부가 터가지고 막 시뻘겋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랑 고혈압까지 그렇죠. 백내장까지 생긴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봤고요. 온갖 합병증의 근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쓰면 안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쓰니까 이제 뭐 이런 부작용들이 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오는 상태에 도달하신 분들은 한약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 왜냐면은 현대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네, 더 이상 그렇죠. 약을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신호로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쭉 스테로이드 부작용 쿠싱 증후군 환자분들요. 네네. 제가 보는 환자분들도 결국 2단계에서 오세요. 음. 예, 초기에 오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또는 면역 제제나 생물학적 제제 네. 주사로 맞다가 부작용이 날 때 이제 찾아오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예. 아마 원장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예. 정말 비슷한 게 참 많으세요. 클론입니다. 클론. 크론을 치료하시는 예. 이병희 원장님과 클론이신 한의학계 강원래 구준엽입니다. 클론. 이것도 7080인가요? 그렇네요. 야, 이거 참 속일 수가 없네요. 예. 피는 살아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세요, 저랑.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원장님. 네. 그 부신기능 저하증은 뭔가요, 대체? 그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그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환자들 치료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뭐 크론이나 경향성 대장염 본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 넘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럴 수 없죠. 이거 부작용 그대로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은 하나고 한약은 사람 몸 전체를 보는 거니까 예. 부작용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그런 의미에서 치료를 하게 됐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부신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거는 어인성 그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원래는 멀쩡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 몸에는 원래 이제 그 천연 스테로이드, 그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하는 천연 스테로이드 코티졸이라고 해서 그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얘네가 이제 그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주거든요. 아하.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예, 것도 예, 예. 이기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합성 스테로이드 외부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 천연 스테로이드가 10개인데 오. 외부에서 만약에 2개를 합성 스테로이드를 2개를 넣어줘서 총합을 12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반짝해요. 아. 이게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짝하면서 막 기운도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막 그렇게 쓰는 그런 거잖아요, 것도 그렇죠. 원래. 비슷한 예. 거죠. 그것도 비슷한 스테로이드 계열인데 어쨌든 반짝하는데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12개가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총합이 예. 그러면 2개 남네? 이러면서 내 몸에서 천연 스테로이드를 8개밖에 안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총합을 10개로 맞춰요. 예. 10개로. 근데 10개로 맞춰지면 먹어도 옛날 거 똑같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12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개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예. 합성 스테로이드를. 그럼 다시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좀 있다가 반짝하다가 좀 있다가 2개 남네? 이러면서 내 몸에서 6개밖에 안 만들어. 아하. 이러면서 점점 내 몸에서 밖에서는 더 많이 넣어주고 내 몸에서는 점점 적게 만들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딱 돌파를 하면 내 몸에서 밖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뭐 내가 이거 만들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만들어. 아.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가 거의 떨어지고 예. 근데 내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 당연히 내 몸 거니까 예, 예. 합성 스테로이드는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반짝반짝하지만 나중에는 부작용이 자꾸만 다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건 이제 못 쓰겠다 끊어야 되겠다 해서 끊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뭐 밖에서 뭐 6개를 넣어주고 내 몸 4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6개를 확 빼버렸다. 몸이 빨리 적응을 못 하나요? 빨리 적응을 못할 뿐더러 그나마 적응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 그 젊은 사람들 좀 그나마 덜 무리가 온 사람들은 6개 안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느려서 이제 회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들어와? 난 몰라. 이러면서 그냥 아예 안 만들어. 아, 그렇군요. 이러면은 이제 몸에서 너무 처지면서 이제 반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반응이 안 되고 사람이 깔아주고 심지어는 뭐 어떤 할머니는 바닥에서 그 자기가 못 일어나요. 자기 다리 힘으로. 그 정도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분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양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인성 쿠싱 증후군이 오면 그 약인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오면 네.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줘요. 오히려 또 웃기죠.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가 어쨌든 천연 스테로이드가 합성 스테로이드가 모자라니까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부어줘가지고 내 몸에서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안 넣어주면 일단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다시 줘. 아. 이게 치료법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약을 스테로이드를 주고 있어. 야, 그러니까 기약이 없고 그 스테로이드를 또 주면 또 부작용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게 이제 의인성, 약인성 부신기능 저하증. 2단계 그러니까 접근하시는 환자분들은 몸 상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굴레에 빠져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런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이제 치료 사례 이제 추후에 제가 또 자가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굉장히 생명에 예.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이 변하는 걸 느끼세요. 그 정도 그렇군요. 되신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네. 결국 이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하. 그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으로 필요할 때 물론 사용해야겠지만은 장기간으로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부신기능 저하증, 쿠싱 증후군, 네.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네. 아, 참,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만, 희망이 있고 빛이 있죠, 또. 예. 예. 원장님 그 크론병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 치료 사례 한 분 얘기해 주시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 치료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례는 많이 방송을 해보니까 네. 사례를 들으시면, 아, 내 얘기다 하시고, 음.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 그런 분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었는데, 크론병. 네, 크론병. 이제 발병해서, 이제, 그 십이지장 쪽의 협착과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네. 네. 먹으면 토하고, 음.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못 먹고 토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잘라야 된다. 근데 이제 소장 조금 자르는 거하고 12장 자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소장은 뭐 한 7, 8m씩 기니까 네네. 일부 잘라도 사실은 뭐 크게 표시 안 나는데 12지장은 손가락 12개 붙여놓은 폭에다 길이만큼에다 해서 12지장인데 예. 길이도 짧고 얘는 우리가 그 뭐 담즙분비나 이런 제2의 위라고 말할 만큼 소화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장인데 걔를 잘라버리고 나면 문제가 좀 그죠. 그냥 단순히 소장 조금 자르는 거랑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랑 찾아보시다가 이제 한의원 오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막상 너무 그 병원에 좀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굉장히 부담되죠. 손대기 부담되긴 하고 결과를 좀 바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좀 부담되고 이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시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염증 완전히 다 가라앉고 뭐 식사도 엄청 잘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네, 먹을 수 있게 됐죠. 먹을 수 있게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했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나요, 그분은? 보통 한 그분 같은 경우에 1년 조금 넘어 치료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치료 끝날 때까지. 굉장히 환자분이 그래도 잘 믿고 따라와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초반에 막 반짝 안 보여드리면 또 떨어져 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운데 한 1, 2개월 만에 효과 없으면 막 그만두시고. 그렇죠. 또 뭐 어떻게 사실 또 뭐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항상 있어요. 그분은 어쨌든 그 크론병에서 벗어나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새 인생 찾으셨네요. 그 환자분도. 이병 원장님 덕분에. 그렇네요. 네. 참. 이 맛에 이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 맛에.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 보면은 지금 이거 계속 해야겠구나 그래도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요. 대학생 얼마나 진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고 맞아요. 그럴 나이인데 그렇게 몸 때문에 힘들어하면 정말 희망이 없을 텐데. 지금 이병희 원장님이 그 환자분 사례 얘기하면서 그 표정 보니까 제가 했던 환자들 제가 떠올릴 때 표정이랑 비슷한 표정을 찍으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거울을, 같은 그런 또 상황이셨군요. 강원래, 구준엽, 클론 한의학계 클론입니다. 이 상황은 쉽게 몰입이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병 원장님의 그 목표가 있다면 원대한 목표, 뭐 소박한 목표, 뭐든지 좋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그 환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 원장님 뵈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고 말씀 걸기 참 힘들지만 이렇게 또 자신의 목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야 이분과 함께 내가 가는구나라고 해서 더 좀 신뢰감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만 나오니까 청취자분들이 이제 목소리만 들으시겠지만은 인상이 굉장히 편안하시잖아요. 그 말씀도 되게 편안하시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마치 제 모습과 같죠? 이건 인정입니다. 이건 진짜 똑같아요. 저랑 비슷한 느낌이세요, 정말로. 원장님 한번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인데. 네. 일단 뭐 이제 너무 이걸 오래 해서 그리고 쌓아온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제 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계속 뭐 여기에 이제 뭐 류마티스 몸 바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인생을 사실 걸은 거고 옛날에 우리 이 뭡니까 채팅창 같은 거에 위에 자기 저명 같은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저명처럼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내 꿈은 세계 정복 이런 거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저희 조카가 외삼촌 그거 왜 그 꿈을 세계 정복이라고 넣냐? 이왕 할 거면 우주 정복이라고 하지. 왜 세계 정복이라고 넣냐? 그냥 딱 쳐다보면서 야 우주 정복은 현실성이 없잖아. 그렇죠. 저는 우주 정복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계 정복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의 세계 정복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정복은 뭐 제가 무력으로 정복해서 뭐 호사를 누리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분야에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서양의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런 관점이나 이런 접근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서양의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나 방향이 이제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정복은 나중에 제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문도 계속 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치료하는 걸 계속 알려나가서 전 세계 병원에서 예. 전 세계 병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다 하면 이병희가 만드는 치료 프로토콜을 따라서 치료하면 된다. 표준 진료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진단과 치료법이 세계 이 분야에서의 표준이 된다면 아하. 저는 그건 제가 세계적으로 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제 목표는 결국은 마지막은 그거. 정말 좋은 의미의 세계 정복이네요. 네. 그 발표하신 논문이 그 시작이잖아요, 사실.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예, 그 예. 프로토콜을 정리하셨으니까 네. 계열 나누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네. 이렇게 크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하. 버티시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이병희 원장님과 함께 숨어있는 한의사 명의. 오늘 제대로 숨어 계신 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예리한 눈으로 예. 찾아낸 10년간 관찰해서 모신 분입니다. 잃어버린 네. 짝을 또 클론을 찾으신 또 유창희 원장님이신데 오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전문 진료하시는 이병희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김세훈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원장님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처음에는 뭔가 좀 스튜디오 이거 처음인데 좀 어색한데 이런 기분도 있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느껴지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거 사실 처음 해보고 이런 방도 처음 들어와 보고 예. 해보는데 어쨌든 두 분 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말이 좀 나름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말씀 잘 아. 해주셨어요, 오늘. 네. 지난주 저랑 얘기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말씀의 톤이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다행입니다. 왠지 말씀만 들어도 병이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정말. 제 느낌도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차분하게 쫙 말씀해 주시는 게 눈빛이 야. 저랑 일단 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요. 눈빛이. 예, 눈이. 좋은 점은 다 이렇게 네. 취하시는 유창희 원장님. 네, 최대한 오늘 저도 끼어갑니다. 자, 유창희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예. 숨어있는 한의사 명예를 찾아라. 기존 언론에서 한의사들의 이런 치료 능력을 가진 한의사 선생님들의 치료 사례나 치료법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뤄주질 않아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본 네. 이병희 원장님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한의사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또 보다가 네네네. 제 기준, 제 마음에 충족되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네.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될지는 장담 못 하겠고요. 네. 이병희 원장님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좋은 한의사를 선택하는 방법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일단 질환을 어떤 환자의 증상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의료인들 중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치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환자의 증상이나 병이 있을 때 네네. 이걸 내가 어떻게든 치료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생활인으로서 진료를 통해 그냥 생활비를 버는 개념으로 진료한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네.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질병 치료에 대한 소양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거든요. 네. 이병희 원장님은 제가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한 군데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도망가지 않고 예. 폐업 개원을 반복하지 않고 오. 쭉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압구정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의원이 그게 또 대단한 거예요. 예. 이병희 원장님은 성형외과 천국 속에서 혼자 유일하게 이런 질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어. 잘못 네. 들어갔어. 자리를 잘못 잡았네. 옆에 다 압구정에 그 아주 대규모 성형외과들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서 이런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정말 대단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한 자리에서 몇 년을 지금 10년 그럼 하신 거예요? 원장님? 이제 조금 처음에 다른 데서 조금 하다가 예. 1년, 2년 정도 하다가 예.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옮긴 게 2008년이니까 이제 10년째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쯤은 접으셨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안 접고 계시고 예. 이렇게 해서 10년 진짜 한 걸음씩 오신 거고 예. 정말 그래서 오늘 이런 분을 모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한의사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논문을 발표했는가. 그렇죠. 저처럼 네. 논문을 그 자기 진료 분야에서 맞습니다. 발표를 해왔는가. 그게 또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병희 원장님은 오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좋은 의료인의 조건을 네. 다 충족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예, 논문을 발표하고 예. 질환의 치료에 대한 의욕이 있고 예.
환자에 대한 애정도 있고 예. 한 자리에서 계속 꾸준히 네. 하고 계시다는 거 예, 아. 믿을 수 있는 한의사 쌤이죠 사실은. 저희 자가용 선정 믿을 수 있는 한의사 1호 예. 이병희 원장님 함께 했습니다. 아, 참 해답을 언제나 찾아가시는 원장님.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원장님 만나 뵙겠어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훈과 류마지게 자가용 이병희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죠? 네. 진료 중간에 오늘 잠깐 짬내서 오신 겁니다. 이제 진료하러 가셔야 돼요. 또 가셔야 돼요. 네.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류마지기 자가용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 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naver.co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naver.com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